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북한 관련 소식과 함께 주요 이슈를 분석해드리는 통일로 가는 길입니다. 토머스 벤달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통일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면서 한미 연합훈련으로 동맹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차기 미 행정부가 굳건한 한미 동맹 유지라는 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이며 한미 동맹이 북한 정권의 도발 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 추진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달 주한미 8군 사령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1월 8일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한미동맹 강화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지금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 김정은의 어떤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최종적으론 한반도를 통일할 준비 태세를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미동맹의 준비 태세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한미동맹을 위해 복무하는 장병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한미연합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그는 북한이 올해 들어 2차례 핵실험과 24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것을 거론한 뒤 김정은은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모든 상황에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미국의 의지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2주 전에 주한미군 사령부를 방문한 미 상원 의원들은 미국 정부의 특성상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헌신이 계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설에서도 한미동맹을 지원해주는 한국 국민들에게 감사한다며 미국도 한미동맹을 위해 계속 헌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관해선 한국 정부는 건설 비용의 큰 부분을 부담하며 한미동맹이 견고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한강 북쪽 기지를 폐쇄하고 병력을 평택과 대구의 양대 허브로 집결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설이 완성되면 미군이 해외에 보유 중인 기지 가운데 최고의 기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벤달 사령관은 한미 양국의 첫 혼성부대인 한미연합사단이 작년 6월 출범한 것을 한미동맹의 중요한 성과로 꼽고 한미연합사단은 한미 양국군의 강점을 조합한 부대로 어느 부대보다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이라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사이버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북 5도 지역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강연회에는 학생과 교직원, 이북 5도 지역회의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영국 공군 소속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사상 첫 한미영 3국 연합훈련을 위해 한반도로 날아왔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미영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과거 미영 공군이 걸프전 등지에서 다수의 공동작전을 펼친 적이 있기 때문에 최근 미국 안팎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이번 훈련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8일 오전 한국 경기도 오산 미군 공군기지 상공에 전투기 4대가 편대를 이뤄 나타났습니다. 한국 공군의 F-15K와 KF-16, 미 공군 F-16과 함께 비행한 영국 공군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는 한국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날 비행은 한미영 3국 공군이 지난 4일부터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하는 연합 공중훈련, 무적의 방패의 일환으로 이뤄졌습니다. 영국 전투기들이 아시아 지역에 날아와 연합훈련을 한 것은 6.25 전쟁 이후 처음이고 한국 공군이 미국 이외 국가 전투기와 국내에서 공중전투 기동 훈련을 한 것도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미영 공군이 한반도 상공에서 처음으로 연합훈련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영 공군은 1991년 걸프전을 비롯해 이라크 리비아 공습, IS 공습 등 여러 전장에서 공동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미국 안팎에서 북한 핵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론이 나오는 것과 맞물려 이번 훈련이 예사롭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티븐 힐리어 영국 공군 참모총장은 이날 경기도 오산 비행장 활주로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과 영국 왕립 공군 간의 관계가 발전할 것이며 우호 및 협력을 증진하는 양국 공군의 모습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원인철 한국공군작전사령관도 이번 연합훈련은 한미영 공군의 연합항공작전 능력 향상은 물론 영국 공군과의 군사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군은 이날 남한강과 강원 홍천 일대에서 유사시 헬기를 이용해 북한 내부 깊숙한 곳에 특수부대 병력을 침투시키는 공중 강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주한 미 제2항공여단과 육군 항공작전사령부의 헬기와 장병 250여 명이 훈련에 참가해 핵폭주하는 김정은 등 북한의 수뇌부를 특수부대를 동원해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 전략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해 제45대 대통령이 되면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점증하면서 미국 일각에서는 선제 타격을 포함한 대북 강경 대응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16년 전 북한 핵 원자로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어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후보로 출마했을 당시 편엔 져서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한의 원자로를 정밀 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를 지적하는 건 쉽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 내가 원자로를 폭격할 준비가 돼 있느냐고 묻고는 완전히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981년 이스라엘의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폭격을 북핵 정밀 타격 시나리오의 선례로 거론하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생존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라며 경험 있는 협상가로서 볼 때 북한이 핵미사일을 시카고와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떨어뜨릴 능력을 갖추게 되면 이 같은 미친 사람들과의 협상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북한과 관련해 여러 변화된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해 8월 엘라바마주 지역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미쳤다, 미쳤거나 천재 둘 중 한쪽이라면서 그러나 사실 그는 아버지보다 더 불안정하다고 한다. 김정은과 비교할 때 아버지는 상대적으로 더 나았다고 한다고 말했고 올해 1월 아이오와주 유세에서는 김정은은 미치광이 같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비판했습니다. 지난 6월 조지아주 애틀랜타 유세 과정에서는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만나겠다면서 회의 탁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으면서 더 나은 핵 협상을 할 것이다. 대화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자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을 기대하지 말라며 새 행정부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10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미국의 대조선 제재 압살 책동은 파산을 면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명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새 행정부의 주체에 핵강국과 대상해야 할 더 어려운 부담을 들씌워 놓은 것뿐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후임의 짐이 됐다며 눈덩이처럼 커져온 그 부담이 이젠 미국의 생사존망과 직결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논평은 북한 핵을 생존 티켓에 비유한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 국장의 지난달 25일 발언을 심중한 충고라고 평가하며 새 행정부가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전날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선택을 달리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북한은 대외 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을 통해 트럼프를 현명한 정치인으로 추켜 세우며 트럼프 당시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지도부와 직접 대화도 하겠다는 발언을 한 데 대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이 정상 간 대화 의지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북한의 트럼프 당선 이후 나온 반응은 신중하게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북한이 연일 각종 매체를 총동원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 소식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6일 첫 반응을 보인 이후 8일까지 열흘 동안 50여 건의 비방 게시물을 게재하며 공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위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김정은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일과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 집회 소식을 대대적으로 소개하면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인용해 현 보수 정권의 중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6면 중 5면 전체를 할애해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연결식과 대규모 촛불 집회 상황을 현장 사진과 함께 상세히 전달하고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구호를 종합해 실어 지난 4일 발표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풍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광장들을 꽉 채운 시위대의 바다, 박근혜에 대한 분노 최고조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날 집회 현장을 보도한 외신들의 기자 제목과 내용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각국의 유력 매체를 인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앞서 바로 전날인 7일에도 오면 전체를 할애해 서울을 비롯한 국내 각지에서 벌어진 집회 상황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이게 나라냐,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든 시민들과 광화문 광장의 촛불 행렬 등을 담은 사진 7장도 함께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에도 광화문 집회 상황이 대대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해당 매체의 주요 기사란에는 집회 당시 주요 피켓 내용인 박근혜 퇴진, 노동계약 원천 무효, 현 정권 물러나라 등의 주장이 마치 선전 문구처럼 강조돼 있고 박 대통령을 비난하는 원색적인 막말 비난도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한국 사회가 균열의 조짐을 보일 때마다 등장해왔습니다. 이는 북한의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행태로 북한 주도의 대남적화 혁명 전략을 완수하려는 목적이라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은 최순실 사태 등으로 국정 혼란이 심화된 틈을 타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라며 남남 갈등을 부추겨 북한 주도의 통일 대전 목표를 완수하는 데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지한샘입니다. 세계 각국의 탈북민 단체들이 다음 주 북한의 자유와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개최합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는 전 세계 탈북민의 힘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요. 참혹한 북한 인권 상황을 폭로하고 김정은 정권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강조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탈북자 단체인 국제탈북민연대가 제1회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 개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영국 런던과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벨기에 브뤼셀 등지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동안 유럽과 미국, 한국 등에서 독자적으로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진행했지만 전 세계 탈북민 단체들이 연대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영국과 미국,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등 7개국에서 19개 탈북민 단체들이 참가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밝혔습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에서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세미나와 인권 선언 발표, 벨기에 유럽의회와 캐나다 토론토 시청 앞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사진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리는 북핵 반대 시위와 프랑스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개선 촉구 시위 등 다양한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의 탈북민 단체들은 북한 정권 규탄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이번 행사에 동참한다고 김 사무총장은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행사들을 통해 탈북민들이 거주하는 국가의 주민이나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문제의 열악성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북한 주민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 탈북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한 목표라고 말했는데요. 김 사무총장은 전 세계 탈북민들이 연대하면 북한의 독재 정권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며 세계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통해 그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권미숙입니다.
북한이 3년 전 처형된 장성택의 흔적 지우기 차원에서 평양 민속공원 시설 대부분을 이미 해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글이 제공하는 위성 이미지 서비스인 구글어스가 9일 공개한 지난 8월 28일의 위성 사진을 보면 공원의 대부분이 파헤쳐져 황토색 흙이 드러나 있습니다. 곳곳에 들어서 있던 건물들도 대다수가 철거돼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한반도 모양을 본뜬 인공섬과 금강사탑 모형 등이 있는 서쪽 지역은 온전했지만 공원 동쪽의 건물 대부분은 철거된 장면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평양민속공원은 평양 외곽 대성구역 내 고구려 시대 유적인 안학궁터 주변 부지에 200만 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지난 2012년 준공된 공원으로 주체 사상탑 등 정치 선전물과 20여 개의 건축물의 모형, 야외 풍속 박물관 등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올해 들어 돌연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해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지난 3월 말께 북한 관광총국은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 측에 내부 문제로 4월부터 평양 민속공원을 관광할 수 없으니 앞으로 새로운 관광 일정으로 대체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이 공원의 폐쇄를 지시한 배경에는 평양 민속공원 조성을 주도한 장성택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김정은이 2013년 12월 장성택을 전격 처형한 뒤 평양 민속공원을 볼 때마다 장성택이 생각난다며 불편한 심기를 수시로 표출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 이보현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미국 45대 대통령 선거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는 한반도 정책 관련해서 김정은은 미치광이라고 비판했다가 김정은과의 북한 문제를 놓고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해 일관적이지 않은 발언 등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게 될지 일정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미동맹은 한국에게는 물론 미국에게도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바탕으로 동맹국인 한국과 함께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통일로 가는 길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